그 얘기는 제가 해도 되는데. 첫 번째 장이 이제 김소월인데 좀 빨리빨리 핵심만 쭉. 그럼 한 3강 정도 나가시려고요? 한 3, 4강은 나가야죠. 그러니까 김소월. 네. 중요한 거 위주로 하고 이제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걸 좀 위주로 빨리빨리 할게요. 일단 김소월은 여러분 이제 이 한국 현대시의 이해와 감성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요. 일단 작가 소개에서 한두 문제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어떤 사람 생애 있잖아요. 생애 문제가 25문제면 한 6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무조건 나와요. 김소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맞는 것은 절대 안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이 출제자를 맞는 건 내겠어요?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꼭 나오니까 뭐 근데 아주 이상한 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소월은 뭐 오산학교를 다녔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산학교를 다녔는데 뭐 다른 학교를 다녔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겠죠. 하여튼 3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 그 현대시 이해와 감성은 네. 작가를 많이 위주로 그렇죠. 많이 작가 그러니까 작가 위주로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작가에 대해서 한 5문제가 나오면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작품 세계가 당연히 많이 나오죠. 작품 세계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작가에 대한 문제가 그렇죠. 헷갈리게 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옛날에 진짜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율곡에 대해서 뭐 설명으로 뭐 잘못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뭐 6살에 소학을 뗐는데 예를 들어서 5살에 소학을 뗐다. 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아 진짜로.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 근데 여러분 때는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소월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것만 딱 설명드릴게요. 일단 김소월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1920년대를 대표하는 민요 시인이에요. 그건 뭐 다 아시는 것이고 뭡니까 개관 부분은 이제 이 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좀 중요하니까요. 김소월은 근대적 자유시 형식을 완성하고 지금 3페이지 왼쪽입니다. 근대적 의미의 개성과 자아의 확립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자유시 형식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자유시하면 누군지 알죠? 주요한의 불놀이에요. 주요한이라는 시인의 불놀이가 아주 유명한 자유시죠. 최초의 자유시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주요한의 불놀이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혼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여러분이 시의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해요. 뭐 시는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꼭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중 뭐 김소월의 작품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몇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소월하면 진달래꽃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초혼, 산유화 뭐 이런 건 알잖아요. 이런 거는 잘 안 내겠죠. 여러분 출제자면 김소월의 작품이 아닌 건데 진달래꽃 내겠어요? 안 내요. 그럼 뭐가 나오냐? 그 밑에 보세요. 우리의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대 일당이 있더라면 좀 나왔죠. 네. 여러분 보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농기구예요. 농기구. 요즘으로 말하면 삽가 같은 거 있죠. 농기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무 리벌의 노래라고 나오죠. 나무를 이렇게 체벌하는 거. 나무 벌채하는 거. 그 다음에 옷과 밖과 자유 있죠. 여러분 이제 김소월의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국문학을 공부하지 않을 때에는 김소월하면 어떤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걸로? 민요 시인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김소월은 민요 시인만이 아닙니다. 뭐냐? 저항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다면 이게 저항시, 그러니까 저항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항시적 특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저항시 하면 이육사 윤동주가 너무나 강하잖아요. 근데 김소월도 저항시가 많아요. 읽어보면 나무 리벌의 노래, 옷과 밖과 자유 이런 건 다 저항적인 시. 그러니까 김소월은 저항시라고는 안 하고요. 저항적인 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가 있다. 됐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작가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소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또 알아둘 게 뭐냐면 두 번째 단락에 소월. 소월이죠. 소월이라는 말의 여러분 뜻이 뭔지 아세요? 김소월의 소월. 한자로 소월인데. 여러분 소자가 무슨 소자인 줄 아세요? 소자가 뭐라고요? 본디소? 그럼 본디 다리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이제 바탕 소자도 쓰이기도 해요. 물론. 근데 이게 희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소복은 들어봤어요? 소복 흰색에 검은색이에요. 소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복.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위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나쁠 게 없잖아요. 아, 소자가 이런 뜻이면 소원은 뭐냐? 흰달이라는 뜻이에요. 흰달. 바탕달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흰달. 자기는 그러니까 희다는 건 뭡니까? 우리 백이민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은 옷 입고 다니다 백이민족이야. 맞죠? 검은 옷 입고 다니다 흑이민족이라고 안 하잖아요. 하여튼 소월인데 여기 보면 이제 평안북도 구성에서 태어났고요. 여기 이제 본가가 평안북도 정주군이에요. 설명까지 몰라도 돼요. 평북 정주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오산학교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되게 시험 잘 나옵니다. 오산학교에 입학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포인트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김소월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숙모 계희영과 김옥이에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희영. 그래서 계희영이라는 분이 한학 이런 걸 많이 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민담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걸 듣고 자라요. 그래서 김소월이 이렇게 그 전통 고전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수성은 누구한테 배웠다? 계희영 숙모한테 배웠다. 자, 그 다음 단어. 이 김억은요, 김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여기 책에 잘 안 나올 텐데 이건 이제 게이오 축구대학 영문과를 나왔어요. 일본의 게이오 축구대학도 상당히 뭐 명문 대학입니다. 뭐 학교까지는 잘 몰라도 되지만 하여튼 이 김억이 뭔가를 나왔다? 영문과를 나와서 김억이 누구를 많이 연구하는지 아세요? 김억이 여러분 H를 들어봤죠? 이니스프리의 호도. 이 H의 시를 번역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이 김소월의 시에 가시는 걸음 노인 긋꽃질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그 가시대의 전통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게 다 H의 시에 있어요. H의 시에 보면 하늘을 수놓는 천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나에게 정말 돈이 많이 있다면 그대에게 다 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가진 거는 그 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꿈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가진 건 꿈밖에 없어. 가난한 청년이 어느 여인에게 구애하는 시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대 발밑에 내 꿈을 깔아드릴 테니까 내 꿈을 살포시 밟고 가세요. 뭐 이런 시가 있거든요. 트레드 소프트리랑 그런 내용을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오산학교에서 김옥을 만났다 이거 말면 돼요.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이 창조호의 낭인의 봄. 그러니까 시험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김소월 시에서 아닌 거 할 때 진달구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안 내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보세요. 낭인의 봄. 이런 거 잘 모르죠? 낭인의 봄, 야의 우적. 이런 우적이라고 할 때 우는 비우자고 이 적은 뭐냐면 방울 있죠, 방울. 그러니까 우적이라는 건 빗방울이라는 뜻입니다. 빗방울. 뭐 충강하면 이제 봄의 언덕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뭐 여기는 넘어가고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자 4페이지 두 번째 줄에 1922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22년 새벽에 금잔디 엄마의 누나의 제비 등 10여 편을 발표했다. 여기서 이제 금잔디는 다 알 거고 네. 엄마의 누나도 다 알 거고 제비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김소월의 시 중에 안 들어봤다 하면 그걸 다 정리해 놓으세요. 무조건 시험이 나옵니다. 김소월의 시. 자 그런 거 한방문 뭐 이런 거 쭉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 마지막 단락에 보면 김소월이 뭐 위에는 건너뛰고요. 마지막 줄 볼게요. 자 23년 3월 배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5월에 도쿄로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도쿄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로 유학을 가서 좀 더 읽고 설명드릴게요. 도쿄 상과대학 예과에 입학을 했으나 관동 대지진으로 귀국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일본에 갔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일본에 갔어요. 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김소월이 이런 걸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의 눈을 떴답니다. 이 현실 인식 과정. 그 일본에 안 가면 현실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일본에 가서 그 눈을 뜨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김소월이 일본에 이제 상과대학의 예과에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봐요. 5월에 갔잖아요. 9월에 귀국해. 그럼 뭐 실질적으로 공부 많이 했어 못했어? 한 학기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하고 나온 거야. 그 공부를. 그래서 도쿄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 학기 공부했는데 여러 가지를 막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 작품들을 발표했다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 이제 거기는 뭐 그 정도 넘어가고
자, 이양, 그러니까 이 떠날 리자의 고향 향자죠. 고향을 떠나는 거. 그다음 유민,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죠. 나무 리벌, 옷과 바깥 자유, 남의 나라 땅. 이게 다 뭐 아까 이야기했죠. 저항적인 시, 저항시라고는 안 합니다. 김소월 씨는 저항적인 시다. 그리고 시에 25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에 대한 자신 생각을 평론 시온에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여러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쭉 내려가다 보면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있죠. 이게 누가 불렀어요? 배철수가 불렀잖아요. 네. 활주로에. 네.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이게 김소월의 시인 거 아셨죠? 아니요. 모르셨어? 네. 이게 김소월의 시를 노래로 한 거예요. 김소월의 시에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그게 하여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할 게 천재예요. 내가 시간이 되면 뭐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도 읽어봐야 되고 막 다 읽어봐야 돼.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다면 읽어봐야 되고. 그 보섭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삽 같은 거, 삽.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게 삽질할 땅이 있다면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삽질할 땅, 농사지을 땅? 그렇죠, 농사지을 땅. 농사지을 땅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탄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보섭된 땅이 있다는 거. 그렇게 정도 이야기됩니다. 네. 뭐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복잡한데 이제 나중에 한번 시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에서는 이제 뭐 일제가 감시를 많이 해요. 이 사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문학 공부하면 재밌는 거예요. 국문학을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이 사람이 저항시적 특징 알아요, 몰라요? 진달래꽃하고 끝나버려요. 죽을 때까지 끝나. 네. 근데 김소월이 저항시적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일제가 감시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진달래꽃 쓰면 일제가 뭐로 감사하겠어요? 네.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게 모르는 걸 아는 지식 아닙니까? 그래서 감시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이제 중단하다가 다시 이제 뭐 발표하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자 8월 삼천리에 뭐 여러 가지를 발표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JMS라는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이거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JMS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약간 약간 정치적인 시예요. 이거 아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JMS. 누구지? 이게 머리 글자는 건 알겠어요? 이니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무슨 알아? 조만식의 머리 글자. 진짜로. 이런 게 영문학을 안 하면 잘 몰라 이런 거는. 이건 국문학자들 잘 몰라. 제가 그 김소월 씨 한 분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골려쓰려고 한 건 아닌데 JMS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더라고. 국문학만 공부를 하신 분은 잘 몰라요. 조만식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를 막 펼쳐.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뭐 이건 다 들어가는 것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34년 12월에 사망해요. 그러니까 되게 일찍 죽어요. 여기 보면 김소월은 되게 태어난 게 1902년에 태어났는데 돌아가신 게 34년이에요. 그러면 만으로는 32살 아니에요? 그럼 이상 씨보다 더 빨리? 이상은 아니죠. 이상은 28 정도 되고 27, 8 정도. 비슷비슷하게 보내죠. 네, 그렇죠. 젊게 죽어요. 천재들은 네, 빨리 죽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별세라고 했고요. 뇌일열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 김소월은 소월의 주도사에서 사인을 이제 뭐 저다병이라고 해서 여기 밑에 나오죠. 다리가 퉁퉁 붓는 그런 각기병 증세에 비슷한 소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소월의 죽음이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살이라고 봐요. 여기는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사업을 하다가 다 방해요. 이 사람이 막 신문사도 하고 다 했는데 다 말아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어떤 비관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편 중독이라는 말도 있고 또는 이제 막 요즘으로 말하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을 해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생애를 끊어요. 그러니까 자연사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시? 이상은 이제 폐 걸로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세계를 보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쭉 있는데 이제 이건 좀 읽어볼게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세 시기로 구분된다는 거. 첫째는 등단하기 전이 있죠. 그다음 둘째는 뭐예요? 활발한 활동. 김소월의 시작 활동. 여러분 시작이라는 거는 이제 시에서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시작은 좀 한자로 쓸게요. 시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시작이 있어요. 요 시작. 이거 요입 당하는 시작. 요게 시작이고요. 그 문학에서 시작은 대부분 뭐냐? 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활동 이러면 요거 아닙니다.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라고? 요거. 요거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 나왔잖아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셋째는 진달래꽃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요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저항시적 특징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셋째 시기가 저항시적 특징. 그러니까 그렇죠. 저항시는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저항시적 특징이라고. 그래서 이런 시들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김소월의 시 중에 저항시적 특징을 가진 시가 아닌 것은. 문제 그냥 거의 뭐죠? 뭡니까? 그냥 두는 문제지. 그렇지 않겠어요? 요 세 개 문제도 하고 진달래꽃 이제 봐. 뭔 말 이해 가세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항시적 시가 여기 이야기잖아요. 아까 나무 리벌의 노래, 그 다음에 여기 밭고랑 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저항시적이에요.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다면 이런 것들. 거기 있어. 예, 요것들 다 밭고랑 위에서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 그렇죠. 여기 해당한다고 나오잖아요. 저항시적. 그러니까 후기시가 저항시적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국문학을 공부 안 하면 김소월의 거의 전기시만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문학을 공부하면 다 본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제가 그래도 포인트를 잡아서 뭐 너무 길게 안 하고. 자, 그래서 이제 7페이지에는 자 김소월의 이제 전통시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시가 영향이 뭐냐? 거기다 좀 써놓으시면 가시리의 영향을 받아요. 가시리 있고 뭐 이거 모르시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자로 들어가면 뭐죠? 그 정지상의 대동강 이런 시 있었죠? 우월장대 초색다 해가지고 비가겐 강둑의 풀잎이 이들이들 하여튼 그런 시도 한시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되고요. 뭐 민요도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계희영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해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그래서 김소월 씨가 보여주는 특징은 자, 저기서 밑줄 주세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입니다. 전통적 형식의 바탕을 두면서 근대 자유시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전통시의 형식의 바탕을 두면서 근대 자유시의 새로운 형식 창조. 그거 알아두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민요조. 그래서 민요조는 몇 조냐? 7~5조라고 써볼까요? 7~5조. 김소월의 시는 대부분이 7~5조예요. 여기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맞나요? 나보기가 역겨워 7 아니에요? 가실 때는 5잖아요. 7~5조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은 7~5조가 아닌데 그런 거는 이제 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격. 우리가 여러분 시 공부를 할 게 많은데 정격이라는 게 있고요. 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용어를 좀 알아주세요. 정격은 7~5조면 7~5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7~5로 가진 않아요. 가끔 막 4~4조로 가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변격. 이걸 정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민요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조했다는 거는 기억나시죠? 7~5조를 좀 바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걸 한번 볼까요? 밑에 시 하나 나오죠. 금잔디라는 시. 잔디, 금잔디. 나왔죠? 심심삼천에 붙는 불은 가시님 무덤가에 금잔. 시 되게 짧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시가 재밌는 게 잔디, 금잔디 할 때 콤마가 다 찍혀 있죠. 잔디, 금잔디. 이게 이제 잔디가 이 돌아가는 모양을 이렇게 뭐 이 비평가들의 말은 잔디가 이렇게 잔디 있는데 가봤잖아요. 이 잔디가 돌아가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콤마를 찍은 이유가. 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뭐 이 비평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심삼천에 붙은 불은 가시님 무덤가에 금잔디 하면서 시가 쭉 나오죠. 음보라는 건 다 알죠? 소리에 걸은 걸. 그걸 음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소리 음자에 걸을 보자. 이 정도는 여러분 한자로 쓸 줄 아셔야 돼요. 음보를 국문학과 나왔는데 못 쓰면 말이 안 됩니다. 그 영어로 푸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푸시 발인 거 알죠? 그래서 음보를 푸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이제 볼까요? 밑에 8페이지. 정말 공부하면 할 게 너무 재밌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으리다 있죠. 그 시가 8페이지에 있어요. 초록색으로. 나는 율격장치의 이행구조. 원래는 이 시를 이행으로 썼어요. 근데 밑에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요즘 고이죠. 고이본에 들으리다. 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태고와 개작. 태고를 했다는 거예요. 붙였다. 거기다 쓰시라고 세지를 많이 붙였다. 태고가 뭐라고? 개작. 시를 붙였다는 거예요. 개작.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이 보시면 어때요? 위에 있는 것은 좀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두 줄로 쓰면 밑에 세 줄입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김소월 보면 계작을 누가 한 거예요? 이거 김소월이 한 거죠. 김소월이 처음에 이렇게 썼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김소월이 그냥 뭐죠? 한 번에 시를 썼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속 고쳐요. 나보기가 이걸 그냥 바로 나온 게 아니야. 두 줄보다 세 줄이 훨씬 예, 그렇죠. 훨씬 시원시원하고 그렇죠. 우리 고친 겁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감정 효과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런 것도 보세요. 그립다에서 끝났죠. 말을 할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한 줄로 써도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세 줄로 썼느냐? 자 거기 세 개 가면은 많은 여백이라고 여백의 미를 줍니다. 이것도 지금 진단에 네. 뭐가요? 그립다. 아 이거는 이제 그립다는 가는 길이라는 그 오른쪽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가는 길이라는 시잖아요. 그 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립다 말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읽을 때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써야겠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여기까지 같은 거 알겠죠?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이게 보세요.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어때요? 자 여기다 써. 속도감. 저 산에는 여기다 옆에 써는 갑자기 속도감을 높여. 그러지 않나요? 네. 처음에는 짧잖아요. 그러다가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글자 수가 많아집니다. 자,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 자, 이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과 강물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강물의 흐름.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육사의 광야에 보면 어때요?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치고 뭐 이런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강물에 흘러간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유음이 많아요. 유음. 리을이. 네, 그렇죠. 리을이 많아요. 리을이 많으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 발음이 쉬워요. 여러분 정산별 봐보세요.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런 거 있죠? 있지 않나요? 예. 여음이 리을이 되게 많잖아요. 이 찰붓을 굴러가듯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리을이 많은 것은 유음이 흐를 유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삼음보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돼 있죠. 삼음보가 뭔지 알겠죠? 그립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삼음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좀 내려가다 보면 그냥 갈까 어쩌고 저쩌고 다섯째 줄인가요? 심리적 거기 밑줄 쓰세요. 망설임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김소월 대단하죠? 그걸 이렇게 망설이는 거예요. 이 시도 옛날 시를 인용한 건 아니고 본인이 쓴 거지. 이건 창작이죠. 예, 창작이죠. 또 가는 길은. 가는 길 다 김소월 시죠. 김소월의 시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비평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단락 보세요. 반복과 변화, 과감한 변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소월의 시는 반복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할까? 뭐 말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면서 바꿔.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 보세요. 나보기가 껴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 나보기가 껴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는 물 흘리우리다. 뭐 나보기가 껴 가실 때는 뭔 말이다 아니에요? 근데 그 끝에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약간만 바뀌었죠. 네, 그런 게 변화라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변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반복과 변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감한 변조도 이야기했어요. 7호조에 4사조로 가는 거. 그 정도 알면 돼요. 넘으세요. 자, 그 다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을 모방하거나 계승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영문학적인 전통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접동세나 진달래꽃 둘째 줄입니다. 10페이지에. 초원에서는 전통 설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고 다 아는 이야기고. 님의 부지와 동경. 이거는 님의 님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에 시어 님은 자 여기다 밑줄 쓰기 중요합니다. 현존하지 않고 사라진 상태에서 회고되는 존재다. 현존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김소월의 진달래꽃 다 모르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보이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님이 나보이가 역겨워 가신 거예요? 가신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가신 거라고요?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군에 들이우리다잖아요. 예상. 간 게 아니에요. 그걸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않나요? If you go away,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그건 미래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고 사라진 상태에서의 해보자는 존재다 해서 이야기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들이 전부 다 사무치는 그리움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것도 이제 밑에 나오죠. 그 11쪽에 그 다음 단락에 보세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 시도 많이 들어봤죠. 뭔 하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사무치게 그리울 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다 하고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그리다 하고 그립다란 말이잖아요. 이 같은 어원이에요. 실제로. 그림을 어제 그 우리말 겨루기 보니까 막 뼈 아프게 막 이렇게 생각난다. 이게 뭐냐? 그리다. 저도 그리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릇이 기울이 시작돼서 알겠죠?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 누군가를 그리워. 자, 그래서 이제 김소월의 님에 대한 이야기는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초원도 나오고 그 정도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자, 여기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궁핍의 형상화와 식민지의 비유.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못 들어보신 이야기들이에요. 궁핍의 형상화와 식민지. 예, 그러니까 처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밑에다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핍의 형상화, 식민지에 비해 땡땡 해놓고 뭐냐면 땡땡 해놓고 뭐 이거는 뭐 밑줄 치면 되겠네. 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뭘 치냐면 네 번째 줄에 밑줄. 네 번째 줄에 보면 궁핍한 현실에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느끼는 삶의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게 바로 궁핍의 형상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궁핍의 문제. 그래서 아까 보석도 제가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밑에 이제 바로 가볼게요. 공중에 떠다니는 적이 저 새요. 여기 새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새. 내 몸에는 털 있고 깃이 있지. 바다는 박복식 눈에 불벼. 누락에 익어서 수그러졌네. 초산 지나 저규령 넘어선다. 짐 실은 저 나귀는 너 왜 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옷과 바깥 자유다 밑을 쫙 쳐보세요. 옷과 바깥 자유라는 시가 나오죠. 13페이지에.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써놓으세요. 의식주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 거기 13페이지 시 제목에 옷과 바깥 자유 밑줄 쫙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의미해요. 옷이 있어야 하잖아. 밥도 있어야죠. 자유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하기 때문에 이 저 새는 자기 멋대로 날아다니잖아요. 자유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새를 뭐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는 결국 뭐냐? 자유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새는 날아다니는 새잖아요. 자유인 상징하는 게. 그래서 보세요. 13조. 이 씨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새와 시적자 대비. 이거 알겠죠? 여기까지? 이연의 풍요로운 가을 들판의 풍경과 나귀의 짐을 싣고 가. 자, 그러면 나귀의 짐을 싣고 간다는 것은 이게 또 중요한데 거기 어디 있어? 지금 13페이지 보고 있어요. 초산 지나 저규령을 넘어서잖아요. 이 나귀가. 그럼 짐 실은 저 나귀는 뭘 의미하냐? 대한민국 백성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백성.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짐을 실었다는 건 뭐예요? 멍해지 멍해. 식민지인의 명예. 그렇게 써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시 잘 쓰지 않나요, 되게? 네. 김소월이 이런 시도 써요. 옷과 바깥 자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썼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마지막 단에 김소월 후기시에 나타나는 현실과 절박한 생활이라는 주제는 비단, 단지라는 뜻의 비단은 시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서 살아가는, 자, 여기다 이 세 줄 밑줄 치세요. 그 13페이지 마지막 단락 첫째 줄부터. 궁핍한 현실과 이런, 많은 사람의 괴로움이기도 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알겠죠? 넘기세요. 자, 작품 원문 해설. 원문 해설 나오는데, 산유화. 그래서 산유화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산유화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산에 있는 곳이에요. 산에 있는 곳. 산, 있을 유자 아닙니까? 그래서 산에 있는 곳인데, 근데 이제 이 산유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절제되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산유화는 구조는 어떻게 되냐? 절제되고 단순한 구조. 이 국문학과 여러분 공부하시면
시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뭐 물론 이제 소설들이 있고 뭐 희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시공부가 제일 재밌으실 거예요. 절제되고 단순한 구조도 있어. 맞죠? 네. 산에는 꽃 피네. 이거 보세요. 피네.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다 아실 거고. 근데 이 시에서 다른 거 넘어가고요. 김소월의 대단한 점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산유화에서 김소월의 압권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하이라이트가 뭐냐? 쉽고 단순한 아니, 그러니까 쉽고 단순한데 시 속에서 구절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반복죠? 예, 뭐 그것도 없진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갈, 봄, 여름 없이 3일. 갈, 봄, 여름. 갈이 가을인 건 아시죠? 가을, 봄, 여러분 보고 시를 쓰라고 하면 무조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봄, 여름, 가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거 근데 여러분이 써봤자 이거 안 돼. 이거 저작권이라고 했어. 그죠? 일반적으로 쓰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없이 또는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가을, 봄, 여름 없이는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김소월 뭐라고 썼어요? 가을, 봄, 여름 없이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봄, 여름, 가을 안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이 김소월의 하이라이트가 또 있어. 뭐가 있느냐? 2연의 넷째 줄에 저만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만치.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저만치는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 자, 실제로 저만치가 있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노사연의 님 그림자라는 노래에 보면 저만치 앞서가는 님 뒤로 이런 노래 아시죠? 몰라요? 50대 다 아시죠? 저만치 앞서가는 님 뒤로 그림자 짙게 들이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국문학 공부하려면 유행가도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만치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잖아요. 저만치 앞서가는 님이니까 눈에 보이는 저만치가 있고 그래서 성어사 1번.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저만치가 있어.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저만치는 뭐냐? 김종찬의 노래 중에 사랑이 저만치가네라고 있지 않나? 사랑이 저만치가네 노래 되게 유명합니다. 사랑이 저만치가 이거 보여 안 보여? 사랑이 저만치가는 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만치가 눈에 보이는 저만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만치가 있다. 사물이냐 사물이 아니냐.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만치라는 게 보세요. 이런 거죠. 우리가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소외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소외된 이런 그 상황을 저만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에 있는 떨어져 있는 꽃이 눈에 보이는 꽃이잖아요. 맞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저만치인데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 우리 민족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저만치가. 거기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저만치가. 됐죠?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5쪽으로 넘어가면 뭐 생에 대한 깨달음도 넘어가고 읽어보시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김소월의 초기시가 그러하듯이 산유화도 삼음부 알겠죠? 그리고 언어를 절제했다. 이런 반복적으로 이런 거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15쪽이 마지막 갈봄 여름 없이 피었다 지는 꽃은 여기다 밑줄세요. 갈봄 여름 안녕하세요. 피었다 지는 꽃은 순환하는 자연 질서의 일부다. 갈봄 여름 없이 피었다 지는 꽃은 순환하는 자연의 15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없이 피었다 진다는 거예요. 갈봄 여름 기가 막히죠. 일단 넘기세요. 자, 그래서 16쪽입니다. 16쪽. 자, 그래서 봐요. 혼자서 그러니까 보세요. 저만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이게 하면 할수록 느낌이 오지 않나요? 느낌 아니까. 옛날에 저만치 그냥 저만치인가 보다 이렇게 많은 거 넘어갔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에 갈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갈자를 써도 되긴 하는데 예, 갈봄 여름 없이라고 쓰면 안 되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써놓은 거 아니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갈봄 여름 없이 하고 이제 그러면 만약에 쓰고 싶으면 김소월의 뭐 어디서 인용했다는 그걸 해야죠. 아니 그냥 가을 대신에 갈자.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래 그렇게 쓰는 건 상관없겠죠. 예, 그런 건 상관없죠.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저만치가 참 멋지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저만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저만치. 오늘 많이 배우시죠? 지금 16페이지 보거든요. 이 시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김소월이 이제 혼자서 이거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산유화에서 김소월이 말하려는 게 뭐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거기 이제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16쪽.
자, 시적 자아를 바라보는 꽃과 실존적 의미를 탐색하는 시적 자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 심연은 아주 밑에 밑바닥을 말해요. 심연이 뭔지 모르겠으면 밑바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로 어비스라고 하는데 ABYSS. 저만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저만치는 자, 꽃이 저만치 떨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꽃이야. 그렇죠? 눈에 보이는 저만치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소외돼 있어. 그러니까 저만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저만치와 눈에 보이는 저만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초원이에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쭉 나오잖아. 자, 이 시는요. 자, 이제 좀 써볼게요. 이 시는 한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상실감이 산산이 부서진 이름.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기회감이 슬픔.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슬픔이야. 기회감이 슬픔이 있으니까 슬픔을 뺄게요. 절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 속에 들어있어요. 상실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애감, 이렇게 슬픔, 비애감이 슬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망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는 죽은 사람이 넋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초자가 무슨 초자냐면 불을 초자예요. 호는 영혼 혼자. 그러니까 초혼이라고 뭐냐? 그 혼을 부른다는 뜻, 혼을 부르는 걸 초혼이라고 해요. 처음 결혼한 초혼이 아니고 혼을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도 성우들이 많이 불렀던 거 아니에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해가지고 예전에 양지은 그 성우가 쫙 있잖아요. 내 가족을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하여튼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말 나와요. 17조. 여러분 이제 모르시는 말들이 막 나올 거예요. 자, 초원은 거기 볼게요. 죽은 사람의 넋을 부르는 고복 의식을 시화한 작품이다. 밑줄 쫙 잡으세요. 고복 의식.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고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자가 회복할 복자고요. 회복한다. 이 고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 예전에 그 왕이 그 궁전에 궁궐에 돌아가시면 막 왕이 입던 옷을 막 이렇게 펼치면서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막 그 왕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 걸 고복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장례 절차 중에 하나로 좀 더 설명드리면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넋을 부르며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복 의식 좀 모르시면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절차 중에 하나, 장례 사람 죽으면 장례 절차인데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넋을 부르며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의식. 여러분 이런 거 옷을 이렇게 탁 펴면서 하는 거 혹시 안 보셨어요? 봤어요. 네, 그걸 왕이 그렇죠. 그런 걸 고복 의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고복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지붕 위에 네,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잘 아시네요. 그걸 고복 의식. 그러니까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전문 용어는 모르셨잖아. 고복 의식. 보세요. 천만 부인 죽을 때.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국문학 공부하면 사람이 이게 이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고복 의식도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통곡의 노래다. 자, 밑에는 뭐 쭉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이거 다 하는 뜻도 없으니까.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18쪽 넘어가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핵심만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요. 자, 그 위에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18쪽의 세 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3년에서는 시적자는 몇 달을 떨어져 산 위에 홀로 앉아 사랑한 이의 이름을 부르고요. 붉은 해는 서산말을 걸리고. 그러니까 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 지잖아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산이란 말 나오면 다 죽음이에요. 죽음. 서산마루 이런 것도 다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그러니까 상실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가 쭉 나온다. 그 정도 하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19쪽으로 가겠습니다. 19쪽 네, 두 번째 단락. 자, 밑줄 주세요. 자, 초호는 김소월의 시 가운데 특히 상실과 비애의 감정을 짙게 토로하는 작품이다. 밑줄 쫙 주세요. 여기서 토로라는 건 좀 한자로 써드릴게요. 토로는 이거 이 정도는 한자 쓸 줄 알아야 돼요. 토가 토할 토자고요. 드러내는 토자. 물론 이슬로 뭐 참이슬 할 때 이 나오잖아요. 참이슬 진로 할 때 이 이슬로도 되지만 토하고 드러낸다. 우리 토로한다는 말 많이 쓰는데 토로를 한자로 쓰면 잘 모르실 거예요. 토로는 들어봤죠. 한국인이시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바깥으로 드러내는 걸 토로한다. 아시겠죠?
바깥으로 그렇죠. 자기 말을. 네, 그렇게 해요. 토자도 재밌죠. 입에서 네, 해가지고 바깥 땅으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또 밑줄 써요. 시적자의 짙은 빗땀과 강렬한 절규는 감정의 증폭을 통해 독자를 압도한다. 정말 슬프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에게 보석될 땅이 있다면 이 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저항시적 특징의 시. 저항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항시적 특징의 시. 그래서 여기 보면 바라본데 우리에게 보석, 아까 얘기했죠. 땅을 갈아엎는 데 쓰이는 농기구. 이렇게 보석이 뭔지 물어보셨잖아요. 땅을 갈아엎는 데 쓰이는 농기구예요. 그걸 보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볼까요? 나는 꿈꿔누나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 벌가가 뭐냐면 벌판의 가장자리다. 벌판이 있으면 가장자, 엣지라고 하잖아요. 그 벌가에 하루 일을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가는. 그러니까 우리 땅이 있더라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 여기 네모치세요. 집 잃은데 네모. 지적자 이거 써놓으세요. 거기다 네모치고 쓰세요. 이건 그냥 말로 불러드릴게요. 집 잃은 내 몸이란 말 있잖아. 19쪽 밑에 셋째 줄. 시적자가 처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줘. 시적자가 처한 상황이 뭐냐? 집 잃은 내. 자 그러면 집을 잃은 내 몸은 뭘까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죠. 나라를 빼앗겼어. 그거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 맥수지탄이다.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말이니까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맥수지. 들어보셨나요? 좀 들어봐요. 이 맥수지탄은 뭐냐면 보리맥자에 빼어날 숫자 한탄을 탄다. 그러니까 보리가 빼어나게 자랐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 거예요, 일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리가 빼어나게 자랐는데 그걸 우리가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탄한다고.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맥수지탄. 꼭 알아두세요. 맥수지탄. 원래 시험은 이런 걸 내야 돼. 주관식으로 문학은 맞죠? 이런 상황을 뭐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맥수지탄. 그래서 시적자에 처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뭐 떠들고 저물손을 좀 19쪽이 마지막 저물손이 뭔지 아세요? 저물손이라고 나왔네. 저물역이 저물역. 저물손. 그래서 뭐 새로운 탄식을 하고 뭐 어쩌고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어디다 써놓으세요? 궁핍한 식민지의 현실. 이 시 전체가 다 아는 시공 강의도 안 읽었는데 궁핍한 뭐라고요? 식민지의 현실을 나타내는 시. 궁핍한 뭐라고? 식민지의 현실을 나타내는 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20쪽 둘째 줄에 좀 밑줄 주세요. 집 없음과 고향 상실의 주제를 노래한 작품이다. 집 없음과 고향 상실. 당연하죠. 고향을 뺏겼다는 것은 집이 없다는 겁니다. 자, 21쪽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시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거 아시죠? 네. 그 시하고 일맥상통해요. 네. 나라를 빼앗긴 사람.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조국에도 광복이 오는가라는 뜻이에요. 맞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상화도 저항시잖아요. 저항시. 근데 일제가 봐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면 일제 검열하잖아요. 검열하는 건 알죠. 일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빼앗긴 조국에도 광복은 오는가? 알죠.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1쪽에 보면 둘째 줄입니다. 이 시는 자, 삶의 터전인 토지를 상실한 농민의 비애와 염원을 그렸다. 여기가 밑줄 하나 적었어요. 어렵지 않죠? 삶의 터전을 그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쭉 고단한 운명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22쪽 첫째 줄입니다. 김소월의 전체 시어 견주어 볼 때, 자, 김소월의 시는 민요시라고 했어요. 민요시인인데, 자, 여기 밑줄 주세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석될 땅이 있더라면은 다소 이질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자, 이거 뭐라고 했어 아까? 저항시적 특징. 저항시적 특징. 이질적인 경향이라는 게 저항시적 특징이다. 꼭 알아두십시오.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세요. 시험 강의상. 자,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작품 문제. 다음 중 김소월의 작품이 아닌 것은
꼭 알아두시고 이런 작품 문제 작가의 소개. 자, 김소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그 문제, 작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속에 들어간 문제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또 좀 이 결론을 이렇게 써보세요. 결론은 뭐냐? 결론이라고 써놓는데 이거는 꼭 알아서 결론은 뭐냐? 거기다 가로에 넣고서 문학사를 말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김소월의 시에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김소월 시의 문학사적 특징이 뭐냐?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요? 문학사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학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학사적으로 김소월의 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볼까? 김소월의 시 문학사적 의의는 무엇보다의 밑줄 세요. 근대적인 자유시 형식의 완성. 밑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나오냐? 자, 다음 중 김소월 씨의 문학사적 의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이제 나중에 봐보세요. 아닌 것은. 그래서 그 근대적 자유시 형식의 완성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업 주요한 이런 걸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뭐 1910년대는 2인 문단 시대잖아요. 최남선하고 이광수잖아요. 2인 문단 맞죠?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이 있었다가 20년대는 이제 갑자기 해석처럼 나타난 거죠. 자, 그다음 오른쪽 볼게요. 이러한 점에서 김소월은 근대적 자유시 형식을 완성하고 개성 확립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 또 시온도 이야기했어요. 시 영혼이 있다. 그런 이야기 쭉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시온은 현현된다란 말이 6번째 줄에 있는 현이 먼저 아세요? 현 드러난다. 현현 드러나는 거를 우리가 현현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밑으로 쭉 넘어갈게요. 자, 따라서 여기는 네모하고 별표 쳐놓으세요. 따라서 전체 단락 있죠? 네모 별표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따라서 이해 볼까요? 자, 근대적 의미의 개성과 자아 확립 이것도 다 설명했고요. 문학사적 의의 또 시적자의 고양된 감정. 여러분 고양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고양은 제가 한자 써드릴게요. 고양이 어디 있냐고요? 그 밑에서 마지막 단락에 하나 둘 셋째 줄 고양된 감정의 주체 고양. 네. 고양은 좀 한자로 쓸 줄 아셔야 돼요. 고양. 이게 공부하다 보면 고양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민족의식의 고양. 예전에 시험 논문 석사 논문 쓸 때 이게 싫어하는데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민족의식의 고양이라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민족의식의 고양이라는 이렇게 써보니까 한자를 안 썼더니 지도 교수님이 야, 내 검은 고양이는 들어갔어도 민족의식의 고양이는 안 들어갔다. 우스갯소리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고양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양이 나오면 민족의식 많이 했죠. 좀 썰렁한 유머지만. 아니 재밌어요. 고양이란.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시겠죠? 이 반드시 써줘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고양된 감정의 주체로 이게 떨칠 양자입니다. 떨칠 양, 높이 떨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극한에 이르는 감정의 표현을 통해 역동적이고 힘있고 충실한 내면의 탐색을 보여주었다. 김소월의 시의 특징은 근대적 자유식 요건이 개인적 서적의 표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다시 좀 밑줄 치면서 번호를 매길게요. 자, 김소월 시에서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 자, 첫 번째 거기 둘째 줄에 김소월 시의 시적자는 고양된 감정의 주체로 등장한다. 1번이라고 쓰시고요. 1번. 그 다음 줄에 극한에 이르는 감정의 표현을 통해 역동적이고 충실한 내면의 탐색 과정을 보여준다. 2번. 번호 매기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근대적 자유시의 요건이 개인적 서적의 표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김소월 시의 그 문학사적 의미가 아닌 것은 하면 요 문제가 제가 아까 마지막 걸 네모 치라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김소월 시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고 이제 좀 일장 마무리를 하겠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런 김소월은 다시 설명드립니다. 전통설화, 구전민요, 한시 이건 다 알죠? 김소월 하면 이걸 이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전통설화 맞죠? 전통설화가 뭐라고 써요? 가시리도 있고 접동대 같은 경우는 전통설화잖아요. 구전민요도 있겠죠? 민요 시인이니까. 그 다음에 한시 있다고 그랬죠? 정지상의 송인 같은 거. 플러스 영시에 영향을 받다. 영시 누구의 시? 일치.
자, 김소월의 스승이 누구라고요? 김억. 김억이 어떤 사람이다? 대이호 축구대학 영문과 출신이라고 그랬죠? 스승이 영문학을 공부하는 영향을 받아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달래꽃 다시 설명드리죠. 뭐라고 했어요? 하늘을 수놓는 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하늘을 수놓는 천이라는 시 정말 멋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남자가 돈이 많으면 뭐 금반지 뭐 다 사주지 않겠어요? 돈이 막 한 100억쯤 있어. 그렇죠? 근데 내가 가난해. 가난하니까 가진 거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는 게 아니라 꿈밖에 없다. 그래서 내 꿈을 그대 발 밑에다가 깔아드리겠다. 그대여 내 꿈을 살포시 밟고 가소서. 멋지지 않나요? 내 꿈을 내가 그대 발 밑에 내 꿈을 깔아드릴 테니까 살포시 깔고 가. 그래서 트레드 소프트이라는 게 나와요. 트레드 소프트. 그러니까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가 그 전통 설화에서만 나온 거예요. 김소월의 예의치의 영향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진짜라니까 이게. 이건 영문학을 안 하면 몰라요. 네. 검색기 돌리면 감점받아야 된다. 검색기 돌리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영향을 받는 게 옛날에도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여기서 인용했다 이렇게 하는데 20년대는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안 따지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예의치에 시에서 그 말을 하여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못 믿으시겠으면 올려드릴게요. 예의치에 시를. 자, 이렇게 하고. 근데 이 핵심만 해도 50분 지나버렸죠. 제가 다 하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핵심만 했는데 50분. 좀 쉬었다. 네.